이 마지막 영상은요, 더 이상 입시 전문가라고 잘난 척하면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제가 이 바닥에서 만난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 이런 경우가 있던데요. 이런 경우를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과 그 분석 결과상 합리적인 지원 범위가 정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수험생이 말도 안 되는 상향을 무논리로 근거 없이 하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경우에는 이제 친밀도가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이나 양쪽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예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일단 첫째, 내가 내 고집 부리고 내 자녀에게 강요했다가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자녀가 후회하면서 나중에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원망할까봐, 그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이고, 또 반대편에서 생각해보면 솔직히 입시 전문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야 그냥 이걸로 밥 벌어 먹는 사람이니까 말을 유창하게 할 뿐이지, 학부모님들도 다 입시해보셨고 또 인생을 살아보셨고 또 주위에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진학했는지 결과를 보셨기 때문에 상황 다 아시거든요. 뻔히 내 자녀가 지금 자행에 가까운 지원을 하는데 그걸 내가 방치하는 게 맞나? 부모로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또 이런 고민이 있으셔서 딜레마 상황에 빠지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니, 수험 초기만 해도 네 뜻대로 해야지, 네가 마음에 들어야지, 그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 엄마 아빠가 수험 막판에 오니까 엄마 아빠도 이제 쫄리죠.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얹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수험생은 다 서운하게 들리고 또 잔소리로 들리고 그러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꼭 담고 싶은 말은, 세 개의 모집군 중에 하나 정도는 자녀가 무지성에 상향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학벌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 대학 그 학과가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행복할 것 같아서, 대학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원하는 거다, 이 정도만 판단되시면 하나 정도는 양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미 설명드린 나머지 두 개의 모집군에서 그래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너무 크지는 않고요. 또 수험생 입장에서도 수험생활 혼자 고생한 거 아닙니다. 부모님도 똑같이 고생했고요, 똑같이 희생했고요, 또 똑같이 마음 졸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 세 개의 모집군 안에 부모님 몫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좀 이것이 너무 원론적인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통 30살 넘는 제자들까지 연락을 하고 그래요. 연락이 와요. 근데 나중에 대학 진학 후에 케이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생 가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나비 효과가.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시도를 해서 떨어져 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시도를 해서 떨어져야 자기한테 주어진 대학교에 그 밀착감이 생기면서 그 인프라 속에서 자기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어떤 속칭 스펙 관리에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원했던 학교를 아예 써보지도 못해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보통은 자기가 만족하지 않는 주어진 대학교에 밀착감이 안 생기면서 계속 학교 밖으로 걷던 거예요. 반수할까, 재수할까, 자퇴할까 이러면서요. 왜냐면 의욕이 안 생기니까 그 학교에서. 이 점 꼭 학부모님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경쟁률 마지막 공시 이후에 가족 싸움이 제일 많이 납니다. 이제 데이터는 다 들어왔고 어디 있을 거야, 이 그래프가 더 나아, 저 그래프가 더 나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중한 결정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 데이터를 내가 추가적으로 계속 수집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두는 것이 신중한 결정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데이터는 끝났어요. 마지막 경쟁률 공시되고 나면 그 어떤 정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만 끄는 거는 그냥 장고 끝의 악수일 뿐인 거죠. 그죠? 여기서 근데 보통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온라인 검색을 해요. 수많이 오르비 이런 데도 들어가서 지들끼리, 수험생들끼리 막 대화를 나눠요. 이거 점수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거기 안 될 것 같아. 아니, 모르는 애들끼리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거 쓸데없이 마음만 불안해지는 길이에요. 데이터 제공이 끝났으면 그냥 가족끼리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거는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몇 년 동안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 불과 한 10년 전부터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서버 과부하로 접수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매년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원서 접수 대행 업체의 서버의 수준을 고려할 때 마감으로부터 40분 이전에는 그때가 마감이라고 생각하고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아무리 밀려도 마감으로부터 40분 이전에는 나는 결제까지 다 끝나야 돼. 이 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드릴 말씀이 제일 겁납니다. 저는 오프라인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 상담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고 기분 좋아하시는 분은 없어요. 전부 다 불쾌한 거부감을 내비치십니다. 하지만 저는 꼭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지금 정시에서 3개의 모집군을 싹 다 상향 또는 소신으로만 포트폴리오를 했다. 그런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시가 끝나고 나서 3년제, 2년제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난 4년제 끝나면 재수할 거야. 대부분 이런 루트로 가시지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재수는 위험해요. 성적도 안 오르지만 그 수험생의 정서와 멘탈을 갉아먹어요. 성격이 변합니다. 물론 재수 끝나면 다시 돌아오긴 해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반수가 낫습니다. 성공률도 더 높고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3년제 보건 2년제를 제가 권하는 이유는 거기 가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반수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어차피 서울 지역 하위권 4년제 그 라인 이하, 그 다음에 인하대, 아주대, 경기대를 제외한 모든 경기도 그 4년제 대학 그 라인 이하보다 3년제, 2년제가 사회 진출 아웃풋도 더 좋지만 집에서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반수를 할 때는 절대 집에서 멀리 가서 대학교 앞에 자취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밑에서 반수를 해야 돼요. 그 반수를 위해서는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4년제라는 의미 없는 껍데기 버리고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3년제, 2년제가 훨씬 더 내년 이후로의 내 인생 업그레이드에 유리하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막상 갔는데 반수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만족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성과 직업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재밌거든요. 물론 4년제보다 커리큘럼은 좀 빡셉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외식, 보건의료, 해운, 철도, 애완동물, 안경공학 이런 데 간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졸업한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아웃풋도 더 좋고 무엇보다 연봉도 더 높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실제로 통계백서 검색해 보셔도 좋고 제 제자들 케이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선이 있어요. 4년제도 3년제보다 2년제보다 사회적 평가가 더 높다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이하일 때, 근데도 난 그 위로 상향 쳤을 때, 그럴 때는 이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반수는 대학 가서 하는 거죠. 생재수는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는 점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는데요. 지금쯤 되면 이제 불안하셔서 올해 수능 난이도 요 관련 이슈와 정시 원서 접수 전략 요거를 연결시킨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막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수능 난이도의 올해 관련 이슈는
이미 환산 접수에 반영이 됐어요. 그 단계로 넘어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환산 점수 가지고 그래프로 접근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이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은 워낙 제가 대단하시겠습니까? 저만큼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나만 희소한 정보를 주는 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뉴스를 통해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다 알죠. 올해 수능 난이도가 이런 이슈가 있고 저런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그거랑 정치 전략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더 귀 기울이도록, 거기에 시간 뺏기시면 안 됩니다. 괜히 멘탈만 나가기도 하고 원서 접수만 뒤로 밀릴 뿐입니다. 지금 단계는 수능 난이도 관련 이슈는 끝났다. 그건 이미 환산 점수에 반영돼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미 그래프까지 그려왔다. 이미 옛날 얘기를 지금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 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책이나 자기가 수시 원서 접수를 했으면 논술책이나 학종책 이런 관련된 내용을 싹 다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야, 너 책상 정리 좀 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수험생이 아우 지겨워, 쳐다보기도 싫어 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AI한테 이 사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사진 책상을 이렇게.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수능 공부한 책은요, 치열한 어떤 발버둥의 흔적이에요. 일례로 저는 이제 30살 넘는 제자들까지 연락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한 24살에 군대 제대해서 인사하는 남자 제자들 연락은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저는 제자들 축의금으로 여태까지 한 7, 8천만 원 쓴 것 같아요. 21년 동안. 제자들이랑 오래 연락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식 축의금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자들이 한 28, 29쯤 돼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일도 되게 안 풀리고, 취준생일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그런데 우연히 눈에 띄어서 제가 고3 때 봤던 수능책을 펼쳐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지금 28, 29살 먹고 고3 때처럼 한 거 맞나? 내가 고3 때처럼 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고 있다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 제자들이 마치 무슨 누가 멘트를 정해준 것처럼 매년 여러 명이 반복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언뜻 생각해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 그런 거 우리 경험해봤던 거잖아요. 한 번쯤 생각해봤던 거고. 그래서 수능책은 언젠가 우리가 나태해졌을 때 자극해줄 수 있는, 또 반대도 있어요. 수능책을 펴봤어. 근데 너무 깨끗해. 그럼 내가 고3 때 진짜 공부 안 했구나. 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노력은 이만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발버둥의 흔적, 추억을 버리지 마시라. 그 다음에 또 따르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정시 지원 이번에 그래프 따진 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가겠죠. 근데 막상 들어가는데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내가 생각했던 그 전공이 아니네. 우리 학교 좋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재단이 완전히 다 무너져 가고 있네. 나 학교에 정 떨어졌어. 반수할래.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우리 때는 어떤 학교 들어가면 마치 그 학교의 운명을 묻는 것처럼 애국한양, 민족고대 막 그러면서, 그죠? 그냥 운명을 받아들였죠.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손에 쥔 걸 버리고 다시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어도 지금 여기가 너무 싫으면 무슨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거길 떠나려고 해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재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뇌의 기억 메커니즘은 질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은 국채보상 운동을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시험 볼 때 어떻죠? 정답이 국채보상 운동이야. 그러면 그거 문제집의 왼쪽 페이지 맨 아래 그림 옆에 있던 문제였지? 이러면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치원 때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날 때도 어떠죠? 유치원 앞에 화단에서 비가 약간 올 때 나던 그 화단 냄새, 함께 유치원 때 있었던 일이 떠오르죠. 우리 기억 메커니즘은 그 질감을 포장지를 사용해서 정보들을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할 때 수능책을 새로 전부 다 사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실력 회복되는데 한 7개월 걸린다고 봐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재종반에만 8년 있었어요. 그런데 7, 8개월이 걸리는 그 공부를 고3 때 했던 그 책을 갖고 하면 한 달 반에서, 머리 좋은 애들 2달 내에는 회복이 가능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억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1년 또는 2, 3년 지난 후에 이 책을 다시 보면 이미 최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수능책이 매년 최신판이 나오는 건 매년 팔아먹기 위한 것 뿐이에요. 정말로 확인해보면, 한 장씩 넘기면서 확인해보면 보통 몇 문제 추가되거나, 그죠? 최신판이 바뀌어도 정말 그 책 한 권에서 많이 변해봐야 한 페이지 반? 그런 것 때문에 책 살 필요 없어요. 기존 책으로 공부하고, 이미 내 손때가 묻고 내 형광펜이 한번 갔던 책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최신 문제는 그냥 모의고사나, 그죠? 예상 문제 이런 거 몇 번 구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여러분 책상 위나 옆이나 막 의자 밑에 깔려 있고 막 책꽂이에 대충 던져져 있고, 그 책들 싹 정리해서 가지런히 꽂아 넣으세요. 박스에 넣어서 숨기지도 말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장 갖다 버리는 건 정말 이건 내 인생의 큰 손실이고,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는데요. 어쨌든 이제 12년간의 긴 싸움을 마무리 짓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신 수험생들 축하드리고요. 또 그 수험생들이랑 같이 마음 졸이고, 또 부모가 죄도 아닌데 고3 생활 한 번 더 하신 분들도 정말 마무리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흑채였습니다.